안녕하세요. 생방송규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올해도 전주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 이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저렇게 빨간 돼지 저금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이 저금통 안에는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글도 함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지금 16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꾸준한 기부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천사의 영향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천사 효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천사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이 전주에 또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 간암으로 위중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선뜻 기증한 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몸 회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전주 해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수 군인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이고 목소리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몸은 좀 어떤가요? 몸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소리로는 아직 그 활기찬 에너지는 느껴지지 않지만 몸이 점차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많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 처음 4일 동안은 많이 아팠어요. 네. 지금이 며칠 된 거죠? 며칠쯤? 지금 한 9일 정도 됐을 거예요. 9일째. 예, 뭐 그래도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네. 아버지한테 선뜻 간을 이식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무섭지 않던가요? 그냥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야, 그런 거 뭐 따질 것도 없고 앞뒤 뭐 따질 게 있느냐. 아버지인데. 그렇죠. 야, 진짜 멋진 예. 것 같은데. 뭐 민수 군의 생각은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부모님의 생각이 어땠을지,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버지는 그거 압곡 수술 안 받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네. 본인은 막 괜찮으시다고. 어머니는 네.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한다 하니까 네, 다행으로 자랑스럽고요. 그래요. 예, 부모님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그렇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얼굴도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셨을까요? 얼굴도 귀엽게 생겼어요. 네. 저기 제가 환자복 보니까 입고 있는. 마음이 제가 다 뭉클해지는데 친구들이 문병을 다녀왔다고요. 성금도 네. 모아서 전달했다고 하고요.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어떠셨어요? 좋네요. 지금도 뭐 친구들 같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아니요, 다녀갔나요? 아까 갔어요. 오늘 왔다 갔고. 그럼 오늘 고마운 마음을 전해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방송을 통해서. 고맙다. 네, 돌아가면 뭐 건강하게 다시 보자. 네, 네.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요. 예. 네. 뭐 회복이 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저 아픈데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목소리가 참 밝고요. 네. 씩씩해서 다행입니다. 아마 근데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럼요, 아직은. 그럼요. 네, 회복 예. 중이니까. 네. 아버님도 아직 무균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아직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 효심이 아버지를 꼭 건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생방송규 오늘은요, 또 문자를 받아봐야 될 텐데, 내일이 2015년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넘이 장소, 네. 해넘이 명소를 오늘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어디로 받죠? 우리 지역도 좋고요. 예. 아니, 우리 문자는 지역도 좋고요. 샵 1991번, 샵 그렇죠.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뭐 우리 지역의 명소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지역도 추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곳에서 해넘이 또 해맞이하면 참 좋다. 거기 갔었는데 정말 좋았다. 그렇죠. 이런 여러분의 직접적인 추억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 추천해 뭐. 주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랑 어디를 해넘이 장소로 갔었는데 그때 뭐 이런 에피소드
레코드가 있었다. 네. 네,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그리고 혹시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두신 게 있다면 그렇죠. 사진도 함께 해넘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샵 1991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또 제과 선물 세트, 피자 상품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생방송비 오늘 첫 소식은요. 차가운 겨울을 아주 뜨겁게 바꿔줄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3가지 음식이 충주에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맛, 이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맛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핫하고 매력 철철 넘치는 겨울의 맛,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겨울엔 역시 뜨끈한 국물이 제격인 곰탕 어떠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너도 나도 전복 먹으느라 바쁜데요. 여기 곰탕집 아닌가요? 이 전복곰탕 한 그릇이면 올겨울 거뜬합니다. 살살 녹아요. 이 곰탕 안에는 전복도 있고 버섯도 있고 해물도 있고 정말 최고예요. 곰탕집은 뭐니 해도 주 메뉴인 곰탕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 법. 주방에 걸린 커다란 가마솥에는 뽀얗게 우러난 곰탕이 진하게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국이 되려면 무려 3박 4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핏물 빼는 데만 하루, 그리고 다시 뼈와 물을 넣고선 2박 3일간 또 끓이는데 그 과정이 8시간을 끓여서 한 번 퍼내고 다시 한 번 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합쳐갖고 끓이는 방식이고요. 이게 옛날 전통 방식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장님이 곰탕을 끓인 지는 7년. 며칠씩 밤을 새며 만들어야 하는 고된 음식이지만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비법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끓이는 거. 그게 저의 비법입니다. 뚝배기에 낙지, 전복, 고기를 넣고 곰탕을 넣으면 황제곰탕, 전복을 넣으면 전복곰탕인데요. 다양한 재료로 무려 9가지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전복곰탕. 예전에 제가 횟집을 운영한 적이 있어갖고 바다의 산삼, 전복을 넣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궁합이 참 잘 맞아갖고 손님들도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그렇게 해서 전복곰탕을 하게 됐습니다. 진한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뜨거운 맛에다 전복의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지니 손님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집니다. 매우라서 먹어도 질리잖아요. 최고입니다. 곰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단골할 것 같아요. 해질 무렵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 겨울이면 더욱더 핫하게 입맛을 끌어당기는 메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이 음식.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먹고 또 먹고.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문어숙해요. 하나도 질기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참기름 찍어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최고예요. 문어요리 전문점인 이 집에 히든카드는 따로 있답니다. 뜨거운 국물에 뭔가를 든든하게 건져 먹는 손님들. 목게탕이요. 백개딱 먹고 있어요. 삼계탕은 가라. 이제는 복게탕의 시대가 왔으니. 근데 사장님, 복게탕이 뭐예요? 삼계탕이요. 전복 넣은 삼계탕인데요. 손님들한테 반응 정말 좋거든요. 촬영 끝나시면 감독님도 꼭 드시고 가세요. 복게탕 어디 만드는 법 좀 볼까요? 닭 넣고 전복에 삼계탕 만드는 법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뭔가 진한 국물을 붓는 모습 포착. 혹시 이게 바로 마법의 비법인가요? 알려주세요. 네? 이건 육수인데 저희 농장에서 10년 이상 농사지은 오가피와 여러 가지 그 한약재를 10시간 이상 푹 고아서 우려낸 육수예요. 한방 육수도 비법 중에 비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맛의 비결은 따로 있답니다. 그건 바로 친정 부모님이 손수 농사지은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 일단 재료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유기농으로 농사지어서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믿고 음식을 드실 수 있고 더더욱이 저희는 가족끼리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먹는 음식처럼 정성을 다해 만드는 볶개탕, 숙주, 청경채, 미나리, 갖은 채소를 듬뿍 올려 손님상으로 직행하는데요. 이렇게 푸짐한 볶개탕, 맛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한약재가 들어갔다고 하면 텁텁하고 맛이 없는데 이거는 담백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먹었는데 벌써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진국이네. 힘이 불끈. 오늘 다 죽었어. 저희 가게 오신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손님들을 위해서 더 건강해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길고 긴 겨울밤에는 더욱더 뭔가가 당기기 마련. 이곳은 매일 밤 손님들의 입에 불이 난다는 닭발집인데요. 손님들 닭발을 먹고 또 먹고 그야말로 닭발 삼매경입니다. 이 수분량이 배에서 정말 맛있고요. 이 닭뼈 발라먹기가 정말 쉬워요. 정말 맛있어 최고예요. 아, 맵부 진짜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이건 뭐죠? 국물에 닭발이 푹 빠졌습니다. 이름하여 국물 닭발. 저희는 그 숯불 닭발도 지금 손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국물 닭발이 국물이 진짜 진국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이제 닭발 다 먹고 이제 볶음밥을 볶아 먹을 거예요. 이게 콩나물하고 닭발이 조화가 아주 끝내줘요. 비법을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요리는 끝나버렸습니다. 사장님, 고춧가루하고 뭘 더 넣으면 되나요? 아유, 농담을 하고 그러세요. 그걸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네, 그건 절대 안 돼요. 국물 닭발 비법은 공개할 수 없지만 대신 매운 오돌뼈 볶음을 선물하겠다는 사장님. 화려한 불쇼로 제작진의 마음을 녹여주시는데요. 매운 오돌뼈 볶음, 와 맛있겠다. 오돌뼈 들어간 밥에 김을 넣어서 먹으면은 입안에서 불맛이 확 나요. 진짜 별미예요, 진짜. 매운 오돌뼈 볶음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 밥과 김가루에 매운 오돌뼈를 넣어서 비벼 먹는데요. 금방 한 그릇 뚝딱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 사장님 참 흐뭇하시겠어요. 멀리서 찾아주시는 손님이 많으세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재료를 많이 써서 그런 좋은 정말 인정받는 맛집이 되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잔뜩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철. 건강도 챙겨야 하고 깔깔해진 입맛도 걱정되시죠? 뜨겁고 핫하고 즐거운 음식으로 올겨울도 건강하게 하세요. 아이고. 마지막에 나왔던 그 닭발, 뭐 오돌뼈, 또 국물 닭발은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어떡해요. 보면서 저는 막 침이 막 네. 고여가지고 힘들었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나와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나 저는 요즘에 제가 기운이 좀 없거든요. 맞아요. 요즘 네. 좀. 그래서 정말 3박 4일 동안 우려냈다는 그 진한 전복곰탕, 이 국물을 뭐 마시는 건 기본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이라도 좀 담그고 싶네요, 진짜. 그 정도로. 네. 그 국물에 좀 담그면 몸이 좀 하얘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좀 그러면 곰탕에 좀 잠깐 담그고 그 있을까요? 뽀얀 국물이니까 네. 같이 들어가실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도로 진짜 몸에도 네. 좋고 막 건강에도 좋아 보이는 음식인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도 이렇게 건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네. 겨울철, 제철을 맞이하는 것들 중에서 땅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자란 뿌리 채소들인데요. 네. 이 뿌리 채소들은 추운 계절을 대비해서 뿌리의 영양분을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아름다운 꽃의 뿌리, 바로 연꽃의 뿌리인 연근을 만나볼 건데요. 지금 강진에서는 이 연근을 수확하기 위해서 막 진흙탕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진흙 속의 보물 연근 납시오. 추운 겨울이 되면 땅속의 기운을 가득 품고 튼실한 몸집을 자랑하는 연근. 오늘은 강진군 금당마을의 자랑거리 겨울철 천연 보약 연근 캐러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근 작업하고 있어요. 연근이요? 예, 연근. 저 여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연근을 캐러 이 강진까지 왔거든요.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대로 들어가면 되나요? 저 작업복 입고 들어야 돼요. 조심해, 조심. 엄마, 엄청 깊어요. 저좀 잡아주세요. 연근 캐러 와서 손잡아달라고 애원하는 최우랑 리포터. 한 걸음 떼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작업반장님의 손을 부여잡고 작업장에 도착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연근을 좀 캐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 물이 흙탕물이에요. 진흙탕. 여기서 어떻게 연근을 캐요? 보이지가 않은데. 저 앞에 뭘로 쏘잖아요. 요 앞이요? 예, 요 앞에 요 기계로. 아. 수압을 해가지고 이 뻘을 펼치니까 이 연근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뜹니다. 오케이. 여기 연근이죠? 네. 잠시만. 예. 안 나? 안 나. 도와줘. 안 나. 우와! 연금 캤어요, 여러분! 우와! 저 연금을 가끔 처음 봤거든요? 연근이 원래 이렇게 큰 건가요? 네, 여기 커요. 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위를 잘라버리고, 버리고, 네. 요걸 여기다 싣고 가가지고 우와. 다시 세척을 해서 오! 이제 상품을 만듭니다. 아니, 이거를요, 예. 누가 보면 연근이 아니라 줄줄이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 같아요, 소세지. 잡혔어. 이야! 오! 진짜 크다, 이거. 자, 작업을 해주시죠. 어머. 나가는 길도 역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생입니다. 이렇게 수확을 마친 연근이 향한 곳은 마을 안에 있는 연근 세척장.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연근을 내리고 한 번 더 말끔하게 손질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에 넣으면 연근이 깨끗이 씻겨 나옵니다. 이렇게 손질한 연근은 차나 분말로 가공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자에 가득 담겨 전국의 각지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금당마을은 예로부터 백년지로 유명한 곳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최유랑 리포터는 어디를 기웃거리나 했더니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금당마을 잔치나쇼? 아니, 먼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배고파가지고. 아니, 이 상위에 웬 연꽃하고 돼지고기 덩어리가 있네요? 네, 돼지고기 냄새 나니까 이 연잎을 싸서 삶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가 좀 들어가 있나 봐요. 네. 어머님 만들어주세요. 네. 네, 이거를 연잎을 감아갖고 이렇게 해서 끈이로 묶어갖고 이렇게 이제 삶아서 자, 지금부터 금당리 연근 요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고요. 여기에 상큼한 유자청을 올리면 순식간에 연근 샐러드 완성! 이번엔 연잎으로 감싸 삶은 돼지고기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뽀얀 속살 자랑하며 탱글탱글 잘도 익었네요. 보기만 해도 연잎 향이 듬뿍 배어 있을 것 같죠? 한쪽에서 팔팔 끓고 있던 솥단지엔 연근과 연잎을 넣고 푹 고아낸 연잎 닭백숙이 완성됐습니다. 연근은 특유의 향이 없어서 어떤 음식에 넣어도 잘 어울리는 채소인데요. 연근갈비에 샐러드, 연잎수육, 연근을 넣고 담근 동치미에 갓김치, 배추김치까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우리 금당마을 마을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가 되게 맛있어 보여요. 연근 백수하고요. 달라고. 끝내줘요. 요 연근 장아찌도 드셔보시고. 맛있다. 야, 그거 다 쓰면서 이것도 하나 드셔. 아주 상큼한 맛으로. 유자하고 같이 드셔봐. 요거는 연근을 잠깐 데쳐가지고 유자 통으로 올린 거죠. 연근 샐러드. 먹어볼게요. 예, 연근 떡국. 연근 떡국은 연근을 갈아넣고 떡을 뽑아 더 쫀득한 맛을 자랑합니다. 동치미 국물도 드셔봐. 동치미 국물이요? 네, 연근이. 여기에도 연근이 들어가 있네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함이 여기까지. 아삭아삭하니. 이 소리 들리세요? 이게 무를 씹는 게 아니라 연근을 씹는 건데 소리가 굉장히 아삭아삭하고요. 우리가 흔히 연근 요리를 할 때 보면 껍질을 벗겨요. 근데 농민이 그러면 농사 짓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껍질째 먹게 하려고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 껍질에 영양분이 70%나 있거든요. 근데 껍질을 싹 벗기고 먹으면 영양분을 다 버리고 먹는 거예요. 근데 껍질이 있다고 해서 질기지는 않고 색깔이 조금 비주얼일 뿐이에요. 근데 맛은 끝내줘요. 영양도 100%. 그냥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게 오리지널 진국이다. 그러죠. 그래서 껍질째 드세요. 껍질째 드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연근 요리를 먹고 가야 된다고 전해라. 100년의 멋이 가득한 강진 금당마을. 이곳에서 연근은 농민들의 효자작물로 쑥쑥 자라나는 중입니다. 아삭아삭한 맛은 물론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 영양분도 듬뿍. 올겨울 여러분 건강은 연근이 지켜준다고 전해라. 이렇게 튼실한 이 금당리 연근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가 한창 수확철인데요.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뭐 껍질째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네, 아주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영양분까지 아주 풍부한 연근, 이 연근 많이 드시고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연꽃에 뿌린 연근을 만나봤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꽃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아주 바로 가까운 곳에. 옆에. 지웅 씨 옆에. 네.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예. 인정할 수는 없네요. 네. 꽃이, 어묵꽃이, 뭐 이런 거, 꽃이. 흔히 우리가 꽃하면 봄을 떠올리잖아요. 봄, 네, 그렇죠, 봄에 그렇죠. 핀다. 네. 그런데 겨울에도 아주 꿋꿋하게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겨울꽃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겨울. 겨울의 꽃은 뭐니 해도 눈꽃이죠. 하지만 이 겨울에도 찬란하게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잿빛 겨울이 품은 수줍은 설렘. 겨울의 꽃을 만나보시죠. 몸도 마음도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겨울. 이때 필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녹색 식물들인데요.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사님, 온실에요. 다양한 난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 어떤 종류인가요? 지금 보시는 여기 온실은 팔레놉시스라고 하는 난이고요. 여기 보시는 건 전부 다 호접난 팔레놉시스 난입니다. 이렇게 꽃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옆에가 큰 나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요. 네, 진짜 나비 날개 모양 같아요. 예, 나비 접자를 써서 호접난이라고 저희가 한국말로는 일컫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말은 행복이 날아온답니다. 나비가 날아오듯이요. 네네. 호접몽은 그 모양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데요. 색깔과 무늬가 다양해서 팔색조와 같은 매력을 뽐내는 게 특징입니다.
박사님, 여기서는요, 제가 우아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우아하세요. 이 꽃 때문인가요? 네. 아니, 근데 이 꽃은 어떤 난들이에요? 이거는 난 중에서 신비디움 속에 해당하는 난이고요. 그 신비디움은 이렇게 라틴어로 봤을 때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배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와서 이제 신비디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렇게 보시면 동그란 꽃 모양을 하고 있고, 꽃 모양이 훨씬 많이, 꽃수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네, 풍성하게 모여 있어요. 네. 근데 같은 신비디움인데 꽃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같은 종류인가요? 네, 이거 전부 다 신비디움 속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커다란 서양 신비디움 말고도 저희가 그 향기 나는 그런 동양난이나 이런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잡종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디움은 1월에 활짝 피어서 1월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한 해를 여는 상서롭고 우아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우와! 난에서 이런 향이 나요? 동양란이라고 하셨는데 꼭 서양란에서 나는 향기 같아요. 되게 화려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거는 2012년에 저희 원예원에서 육성한 품종이고요. 이제 셀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굉장히 깜깜한 그런 암흑 같은 속에서 약간 새어나오는 그런 조그만 시작되는 그런 빛 같은 것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인들이 선물용으로만 그냥 받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닌 이렇게 좋은 향기도 맡으시면서 다시 이렇게 희망을 품고 잘 이제 힘차게 일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환해지는 겨울꽃은 대부분 수명이 길어서 오래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난 외에도 다양한 정말 난들이 있네요. 꽃 모양도 다양하고 향기도 다양하고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소비자들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꽃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그 화원을 둘러보시면 굉장히 그 다양한 꽃의 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주변을 잔잔한 빛깔로 물들이는 관상식물 중에 선인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와, 박사님 언뜻 봐서는요 꽃 같거든요. 네. 선인장이라면서요. 네. 선인장이 이렇게나 예뻐요? 색깔이 다양한 색깔을 들은 이제 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꽃처럼 이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도로 많이 수출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들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화훼 산업의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목 선인장은 다양한 색깔을 연출하기 위해 두 종류의 선인장을 접붙인 선인장을 말합니다. 전목 선인장을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여기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위쪽 접수 부분은 색깔은 이쁘지만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없어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목 과정을 통해서 양분 공급,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접목이 돼서 새로운 선인장으로 탄생한다는 건지 궁금해요. 아, 예. 그러면 하나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적당히 선인장을 자르면 안에 이제 양수분 이동 통로가 되는 유관속이 보입니다. 유관속. 밑부분을 자른 자구를 대목의 단면 위에 놓고 실로 고정시키면 전목 선인장이 완성됩니다. 전목 선인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색깔도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방사형의 모양을 만들며 자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아주 그만이죠. 모양은 언뜻 비슷한데요. 크기가 너무 달라요. 특히 좀 비실해 보이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막 접목한 선인장을 이제 토양에 심어서 한 1년 정도 키우면 이제 이 정도 크기의 보통 이쁜 선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와, 이게 완전 다른 세상이네. 보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녹색 식물. 메마른 겨울일수록 사람의 몸과 마음은 녹색 식물을 원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각양각색의 꽃까지.
아이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요, 바깥은 춥고 건조한 겨울인데요. 여기 실내는요, 따뜻하고 촉촉한 여름 같아요. 식물이 공기를 맑게 해주고 우리 네. 습도도 올려주고. 그럼 실험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식물들이 효과가 좋은지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들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들을 흡수하는 기능이 뛰어난데요. 실제 실험을 통해 그 기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미세먼지 실험이 진행 중인데요. 미세먼지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화되는 거예요? 식물이 우리가 보면은 잎이 반질반질하잖아요. 이게 네. 왁스층인데 여기가 약간 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게 먼지가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공기 정화 식물이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을 만들어 비교 실험을 해봅니다. 약 1시간 후 공기 정화 식물은 일반 식물에 비해 2배가량의 습기를 뿜어내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식물들이요, 모두 실내 공간에서 키울 수 있는 것들인가요? 그렇죠.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기 쉽고 기르기 쉬운 것들로 이제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대기 오염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 식물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특히 이렇게 밀폐되어 있고 자연과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숲속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숲하고 완전히 식물하고 떨어진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실내 생활 공간에서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식물마다 공기 정화의 능력도 다르겠어요. 각각 다르죠. 우리가 사람도 각각 능력이 다르듯이 식물도 각각 정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를 많이 제거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아토피를 일으키는 휘발성 유효한 물질들을 유독 많이 제거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요리할 때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걸 많이 제거해 주는 것도 있고 과일도 다양한데 왜 과일마다 그 맛과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네요. 겨울에도 은은한 향기와 밝은 빛깔로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겨울꽃. 화려하진 않지만 강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겨울 식물들은 신이 인간에게 준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요? 짠! 칙칙하고 건조해질 수 있는 이 계절. 다양한 꽃과 식물들로 화사하고 밝은 겨울 나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참 날씨도 춥고요. 또 한 해가 뭔가 끝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삭막했는데 영상 보고 나니까 제 마음도 막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예쁜 꽃들 많죠. 네네. 특히 그 셀비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난도 있었는데 네. 저기 있던 저 예쁜 꽃들 다 제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오면 왠지 2016년은 정말 향기로워질 것 같아요. 진짜 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이나 각오 또 기분 전환용으로 이런 꽃이나 식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겨울철에 건조해서 가습기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렇죠. 이 가습기 말고 공기 정화 식물 딱 방에 들여놓으시면요. 아마 훨씬 더 건강하게 겨울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식물과 함께 건강하게 호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40분입니다. 생방송뷰 오늘은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해돋이, 해맞이, 해넘이 장소 추천받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휴대전화 끝번호 2016님이신데요. 해넘이는 당연히 부안 변산으로 가야죠. 부안. 부안 친정에 가고 싶습니다. 해넘이는 사치, 독방 육아 중이에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이 보느라 좀 멀리 가기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래도 친정이니까 부모님들도 뵐 겸 이렇게 겸사겸사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전화번호 끝자리가 2016, 2016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해넘이를 못 보시더라도 행운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만들어내시네요. 잘 맞추죠? 예, 예. 그리고 0094님이신데요.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 삼구산부락. 네. 정남진 전망대. 아주 아이고, 구체적으로 예. 주소를 보내주셨는데요. 딱 여기. 예. 딱 이곳이라고.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알려주셨습니다. 예,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네. 내비게이션에 찍어서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9016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해넘이도 좋고 해돋이도 좋은 곳 비흥도입니다. 군산 비흥도 강력 추천하면서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해돋이 해넘이 사진 찍을 때 많이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얼굴은 안 나와요. 얼굴은 까맣게 나오고. 그렇죠. 나오는데. 아니, 근데 너무 멋진 게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저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5054님도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일몰 장면입니다 하면서 와 작품 사진을 그냥 이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전문가 수준인 것 맞아요. 같아요. 사진 작가가 아닐까 약간 의심을 해보는데 네. 그 사진 저 보내주시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043님 전주 혁신도시에 사신다고 하시면서 2년 전까지는 멀리 해맞이를 보러 갔었는데 작년부터는 집에서 편하게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거실에서 찍었는데 사진이 저렇게 또 멋지게 나오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야, 풍경이 진짜 어디 먼 바닷가 갈 필요 없이 그냥 네. 우리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오는데 정말 어딜 가느냐. 이렇게 멋진 장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넘이, 해돋이, 명소들 추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빵집 사장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분이요, 마카롱에 도전했다가 300번을 실패하고, 그래도 끝까지 아주 기가 막힌 마카롱을 만들어 볼 거야! 이러면서 또 도전하신. 300번을 실패했는데도. 네, 이 빵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축구와 관련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빵과 축구, 축구 공을 빵 차서 관련이 있나? 네, 한번 그 사연 보러 가시죠. 그라운드를 누비며 종횡무진하는 축구 선수들. 그들 가운데 아시아의 호랑이라 일컫는 최순호 선수를 유난히 동경했던 한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최순호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처음 접한 그는 20년을 오로지 축구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닌 동네 빵집 사장님입니다. 좋아하는 축구를 가슴에 묻고 제빵사의 길을 선택한 김관식 씨. 많은 사람들과 좋은 빵을 나누고 싶다는 그의 소박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른 아침 시장 골목 동네 빵집에선 빵 만들 준비가 한창입니다. 빵집의 하루는 반죽하는 일로 시작하는데요. 하루 일진이 반죽의 좋고 나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공정의 거의 90%가 반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이 되고 완성이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빵 만드는 모든 공정을 오롯이 혼자 담당하고 있는 김관식 씨. 사정이 그렇다 보니 그의 컨디션에 따라 빵 맛도 좌우됩니다. 반죽하고 빵 모양을 잡고 오븐에 굽는 과정 하나하나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신의 빵집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온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 빵 만드는 거는 물론 고단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손님들이 그 제 빵을 먹고 다시 와줬을 때 그 희열이 그 힘듦을 또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는 유소년 축구 교실을 통해 축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서도 촉망받는 선수로 맹활약을 펼치던 그가 축구와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뭘까요? 낮은 부상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큰 수술도 있었고, 그 후유증이 저 스스로는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그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됐었어요. 자기 정리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힘든 것 중에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 뭐를 먹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축구를 향한 미래를 접고 30이 넘어서 새롭게 도전한 것이 제과 제빵 분야. 다행스럽게도 빵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열정이 생겨났고 밤을 새우는 날도 점차 늘어나는데요. 하루하루 빵을 알아가는 일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의욕보다는 지금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맹목적이다라고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건설적이다. 제과 제빵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다행히 빵 만드는 일은 날이 갈수록 수월해졌고 실력도 일취월장했지만 그의 속을 까맣게 태웠던 것이 바로 이 마카롱입니다. 이제 수없이 울면서도 그때 이제 마카롱 그 정도 실패했는데 이 정도 못하냐라는 이런 기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패를 하셨길래? 제가 정확히 센 것만 300번이에요. 300번이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신경질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무아지경이 돼서 그냥 저 혼자 막 반복적으로. 오전 10시 그의 아내가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몸은 어때? 그러면 일찍 나오는 거네 오늘? 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제 인격도 만들고 있는 제 와이프죠. 대학 때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 그가 축구 때문에 좌절하고 방황할 때도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던 아내인데요. 축구가 선택이었다면 아내는 운명이라고 김관식 씨는 당당히 말합니다. 직원이래야 달랑 둘뿐이지만 이곳은 부부의 꿈이 연걸어가는 희망 빵집입니다. 빵집을 열고부터는 웬만한 모임 같은 것은 뒤로 미루고 살았던 그가 오랜만에 함께 운동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선수 시절 밤낮 없이 드나들었던 운동장도 어느새 낯선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우리 김 사장. 김 사장, 좋아. 반가.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여기는 이제 제 베스트 프렌드도 친구고요. 여기는 아까 이제 그 사진 속의 한 인물, 저희 직속 선배님. 선배와 친구는 한 초등학교 축구부의 감독과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오랜만에 만나 얼굴도 보고 몸도 풀자고 해서 나온 자리인데 운동장을 누비는 축구 꿈나무들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 오면 공을 차고 싶고 가게에 있으면 빵을 만들고 싶고. 정말 오랜만에 공을 차봅니다. 전성기 시절엔 날렵하다는 소리 꽤나 들었던 몸인데 한동안 운동을 쉬었다고 어느새 몸보다 마음이 앞섭니다. 항상 농담을 해도 진지해가지고 대신 그 반면에 굉장히 성실했죠. 착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는 항상 책임감을 갖고 하는 친구라서 저희도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죠. 아무래도 축구랑 그 빵집이랑은 그래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길을 정말 자기 소신껏 열심히 했을 때 그리고 그 성과가 조금씩 보였을 때 친구로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고. 앞으로 뭐 빵집도 빵집이지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체육에 있어서 같이 이제 축구도 같이 교류 맺으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근데 바쁘다 보니까 자주 보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할 때만 이제 가끔 봐서 이제 같이 축구하고 이제 이럴 때만 이제 즐겁게 축구하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축구장에서. 예. 축구 선수 시절 동고동락했던 동료들과 그 시절로 돌아가 함께 운동장을 누비는데요. 20년을 오로지 축구 하나만을 위해 달렸던 그에게 축구는 이제 취미로 만족해야 하는 운동이 됐습니다.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듯 축구공도 그의 마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몸이 많이
부은 건가요? 아니면 살이 찐 건가요? 둘 다요. 붓기도 하고 살도 많이 찌고. 한 차례의 땀을 흘리고 본업인 제빵사로 돌아온 시간. 머지않아 새로운 빵을 출시하기 위해 요즘 몰두하고 있는 것이 천연 발효 종법이라는데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의 소박한 꿈을 들어봤습니다. 다시금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빵을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만 마음이 놓인다는 김관식 씨. 그의 열정이 축구에서 빵으로 옮겨와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따스함을 나누는 그의 멋진 부활을 응원합니다. 아, 참, 이 가슴속에 좋아하는 일을 품어두고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아까 근데 공 이렇게 다룰 때 보니까요. 정말 아이처럼 막 설레하고 즐거워하는 게 보였는데 맞아요. 이 축구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경북 영양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아시아 최초로 이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선정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발길 닿는 곳마다 힐링이 저절로 될 만큼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네요. 뭐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 밤하늘을 보호할까 싶을 정도인데 이 도시의 어떤 인공 조명이 없어서요. 이 밤이 되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냥 은하수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네, 함께 구경하러 가보시죠.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간직한 고장 영양. 인공 조명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밤하늘을 소중하게 지켜온 덕분에 영양 수비면 일대가 아시아 최초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에 선정됐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적인 별빛 명소로 떠오르는 영양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목적지 1월산의 전기를 가득 품은 경북 영양을 찾았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힐링 명소가 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그런 영양이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국제밤하늘협회로부터 영양 수비면 수월 일대가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에 지정됐다는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그것도 아시아 최초 타이틀로 국제 청정지역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순 없겠죠? IDA는 1988년에 미국 아리조나 투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가 밤하늘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빛이 우리 인체 건강에도 유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자연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존해서 빛을 적절하게 관리하자. 그리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입니다.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의 규모는 무려 390만 제곱미터로 수화계곡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구부터 반딧불이 생태공원에 이르는데요. 이 일대는 인공조명이 밤하늘을 방해하지 않는 청정지역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 도심에선 구경조차 어려운 은하수까지 한눈에 담긴다니 얼마나 깨끗한지 짐작이 되시겠죠? 도심에서는 육안으로 1등성 정도의 별만 볼 수 있는데 저희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는 그 은하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깨끗한 하늘을 가진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의 명성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체험학습작으로 손꼽히는 반딧불이 천문대부터 둘러볼까요? 이곳은 황홀한 별자리 관측과 함께 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낮에는 뜨거워서 마주 볼 수도 없었던 해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 태양 관측의 기회도 열려 있다는 말씀. 이 모든 게 깨끗하고 맑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일인 거죠. 이곳은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 지정될 만큼 청정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어두운 밤하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 천체 관측이나 반딧불을 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빛 없는 도심은 상상 불가. 어딜 가나 켜져 있는 인공 조명과 각종 공해에 너무나 익숙해진 현대인들이죠. 그런 공해로부터 휴식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힐링 공간, 바로 영양 반딧불이 생태학교입니다. 영양은 특히 반딧불이 특구로 지정됐던 만큼 까다로운 반딧불의 서식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반딧불이의 계절이 돌아오면 다양한 체험도 가능, 아득하게 깜깜한 밤하늘 아래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영양이 안성 맞춤입니다. 과연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의 어떤 조도, 그러니까 별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나타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로 고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얼마만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 민간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곳곳 산책로를 걷다 보면 울창한 숲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절로 되는 피톤치드 샤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추억은 덤으로 따라오는 셈. 그리고 또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에 지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이 깨끗한 환경을 앞으로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가 중요한 법. 지난 2013년부터 미국 국제 밤하늘 협회를 방문하며 영양의 청정 밤하늘을 알리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쌓아왔는데요. 그 가능성이 결실을 맺은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힐링 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영양군이 전국에서 정말 육지에서는 가장 청정한 곳이라고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영양군의 밤하늘을 소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역에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그런 체험 관광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국제 밤하늘 협회에서 인증한 영양의 청정 밤하늘, 밤하늘의 밝기와 투명도를 측정해 국제 기준에 맞춰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그중에서 영양의 밤하늘은 눈으로 별의 움직임이 관찰 가능한 실버 등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IDA에서는 공원을 지정할 때 골드, 실버, 브론즈 이 3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버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영양에서는 21.7이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수치를 나타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우리가 밤하늘 밝기를 측정을 해본다라면 12 정도의 밝기도 나오기 힘든다고 보았을 때 영양군의 밤하늘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삼아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주는 힐링 공간 반딧불이 생태학교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숲 체험은 물론이고요. 반딧불이와 각종 신기한 곤충들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 체험과 별빛 체험 프로그램도 탄탄하게 꾸려갈 계획이라고 하니 영양의 모습이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청정자연이 반겨주는 고장 영양, 아시아 최초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의 이름을 올린 만큼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라고요. 전 세계 관광객이 아름다운 밤을 찾아 영양으로 오게 될 날을 꿈꿔봅니다. 별빛 명소 영양으로 모두 놀러오세요. 네, 생방송기 오늘은 해넘이 또 해돋이 명소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휴대전화 끝번호 1590님이신데요. 휴일 근무 걸렸어요. 3년 연속 회사에서 해넘이 합니다. 라고 3년 보내셨어요. 연속. 아이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번에 휴일 근무거든요. 네. 또 뭐 회사에서 또 넘긴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예. 그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리고 2660님께서는요. 내일이면 증도에 갑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보러 고고! 전주 서점인 모임이에요. 저희들은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떠난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떠난 만큼 또 긍정적인 기운을 또 얻어서 오실 거라 많이 받아오셨으면 믿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0817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군산에 사는데요. 역시 군산은 새만금이죠 하면서 뭐 가깝고 장소도 넓고 또 뭐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해서 맞아요. 좋다고 보내주셨고요. 네. 7863님, 해돋이는 역시 뒷산 하면서. 뒷산. 근데 건지산에 네. 사신대요. 뭐 좋은 곳 사시네요. 네, 굳이 뭐 멀리 갈 필요 있나요? 그럼요. 네, 가까운 네. 곳에 또 해돋이, 해맞이, 해넘이 명소가 있었네요. 그리고 4402님, 익산시 웅포면 곰개나루입니다. 해넘이 보기 아주 좋아요 하면서 또 사진. 멋져요. 오늘 네. 어떻게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마다 그러니까요. 멋진 사진을. 이런 작품 사진을 찍으시죠? 그 장소에 가야 저렇게 멋진 사진이 나오는 건지 네. 제가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빛 물결이 정말 네네. 대단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부럽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도 보내주시고 추천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가운데서 휴대전화 끝번호 9043-5054, 9016 쓰시는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참 좋은 해넘이, 해맞이 행사, 해맞이 장소, 명소? 네, 네. 명소가 참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행사도 참 많이 하는데요. 금강변 곰개나루, 군산 새만금, 부안해수욕장, 또 고창 90호 등등에서 다양한 행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해넘이 시각은요, 오후 5시 30분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참고하시라. 눈 소식이 있어요. 또 서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낄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새해 첫날에는 이 떠오르는 해 뜨는 모습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의 이제 마지막 날 내일인데요. 내일 누구랑 어디서 보낼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생방송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와 함께합니다.